반갑습니다. PS랩의 송식입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의 제6강 일별량 자료 분석을 위한 레그플랫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플랫은 좀 용어가 낯설죠. 자, 이 플랫에 대해서는 이미 4강의에서요. 4강의에서 일별량 자료의 EDL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 가정을 4개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들 중에 2개인 즉 일정한 대표값 존재 유무와 또 일정한 변동 존재 유무, 이것은 제5강의에서 런차트를 통해서 EDL을 수행을 했었죠. 또 뭐 단순 회귀 모형과 등분상 검정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본체 6강의에서는 레그플랫을 활용을 해서요, 우리가 수집한 한 개 열의 자료가 임의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좀 판독하는 이런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임의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89와 90페이지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가장 쉽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예가 학교 내에, 대학교 내에 전체 학생들의 어떤 키를 우리가 추정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필요로 하는데, 표본 추출을 농구하는 학생들, 또 배구하는 학생들, 이런 그 키가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그들의 키를 재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전체 그 학교 내의 학생들의 평균 키가 그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딘가 좀 모순이 좀 커 보이죠. 즉 상당한 어떤 편의가, 바이어스가 발생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추정값이 되겠죠. 가장 어떤 바람직한 모습은 점심시간 같을 때 교문에 이제 학생들이 흩어져 많이 존재하겠죠. 그때 10명 또는 20명 이런 식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그들의 평균 키를 잰 다음에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추정값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계 해석을 할 때는요, 모든 어떤 요소들은, 원소들은 뽑혀질 가능성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표본을 이제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값을 가지고 통계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 집단의 모수를 좀 추정하는 이런 어떤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개의 데이터의 열을 지금같이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서로 간에 앞뒤 간에 관련성을 간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측정할 때 하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측정값이 그 직전의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통상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값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상관, 즉 자체 내에서의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요, 가동시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하나의 그 일정한 패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값들이 존재를 하고, 생산성이 또 늘어나는 또 이런 어떤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산량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값들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어떤 기간 동안의 어떤 높낮임이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요, 또 판매 개수가 높았다 떨어졌다 높았다 떨어졌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또 반복되는 패턴, 또는 기간이 길더라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봄에 많고 여름에 떨어지고 가을에 많고 겨울에 떨어지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패턴, 이런 형태들은 대부분 앞뒤 간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 형태로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자기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누가 숫자를 우리가 보고서 자기상관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치상으로 그것을 파악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상관 여부를 좀 판독해야 될 어떤 그 절차가 좀 필요한 겁니다. 맨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상관계수를 얻는 겁니다. 상관관계, 우리 잘 알고 있죠? 교재 91페이지 보면 자기상관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설명할 때요, 상관관계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 즉 두 개의 열이 있어요. 그리고 두 열에 어떤 그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상호 상관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T1 그리고 시각 T2, 그때 이제 각각 XT1과 XT2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앞뒤 간에 존재하겠죠. 근데 그들 간에 뭔가의 관련성을 갖는다, 이것이 자기상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 간의 관련성이 있느냐를 따져보려면 우리가 보통 두 개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듯이요, 자기상관계수라는 걸 구합니다.
조금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교재는 97페이지입니다. 자기상관계수는 이렇게 좀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그 판매 개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줄씩 좀 밀어넣었어요. 밀어넣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데이터는 세 번째 데이터가 쌍을 이루고 세 번째 데이터는 네 번째 데이터가 쌍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정을 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 간에 어떤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상관이 있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하느냐,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식을 좀 보시면 전체 평균이 있어요. 그리고 YT 플러스 K가 있는데, K는 이게 시차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밀어서 쌍을 이루게 하면 시차는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YT라고 하는 것이 12가 될 거고요. 그럼 YT 플러스 K, 시차가 1이니까 그 다음 번째 값이 되겠죠. 그래서 12와 8이 하나의 쌍을 이루는 그런 경우에 대한 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뭐 맨 마지막 까지 보면 18과 13이 쌍을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18과 13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자기상관계수를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0.61765가 나온다 라는 결론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시차를 두 개를 설정을 합니다. 즉 12하고 18이 하나의 쌍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8과 6이 또 쌍을 이루고 18과 11이 쌍을 이루고, 이렇게 두 개씩 밀어 적은 것들을 쌍을 이루면 시차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K가 2가 되겠죠. 자, 그와 같이 또 쌍을 이뤄서 자기상관 계수를 또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끼 또 쌍을 이룹니다. 12와 18을 쌍을 이루게 하고요. 12와 6을 쌍을 이루게 하고요. 뭐 8과 11을 쌍을 이루게,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값들끼리 서로 쌍을 이루게 해서 만들면 그 역시 또 자기상관계수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시차별로 자기상관계수를 계산해 놓은 그 전체 집합을 자기상관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자기상관함수를 이렇게 플라팅하게 되면 상관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차 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61765, 그것이 요 막대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시차 2에 대한 거, 시차 3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상관도표를 보시면 요 빨간 어떤 한계값들이 있어요. 요 빨간 한계값을 넘어가면 그 시차에서 자기상관이 형성돼 있다, 구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시차 1에 대해서 빨간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죠. 자, 이것은 음의 관계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요 두 줄에 대해서 산점도를 그려봅니다. 산점도를 그리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대해서 금방 그 상관도표에서 보셨듯이 음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점도를 그렸을 경우를 우리가 레그 플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그 플랫의 형태대로 음의 관계 또는 양의 관계가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요, 즉 그것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전 데이터, 지금 데이터는 직전 데이터하고 또 함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식을 만들고요, 모델을 하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용 또는 이제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네, 이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세스의 어떤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상관이 확인되면 자료상의 그 문제를 야기시킨 프로세스 내의 문제, 사실 분석을 통해서 근원적인 어떤 해결에 이르러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자기상관을 우리가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가 한 줄로 발현되어 있고요. 시차는 1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차를 우선 만들어 보는 방식은요, 이와 같이 시계열 분석은 이제 시차 1 해서 판매 개수, 저장 위치는 이제 C2, 그 다음에 시차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차 1에 대한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산점도를 바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레그 플랫이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시차 2나 3 이런 경우들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어떤 빈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형태의 자기상관이에요. 그래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시차가 1인 경우이기 때문에 레그 플랫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직접 그려지고 또 의사결정하는 이런 그 과정으로 연결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를 또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자, 시계열 분석의 자기상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우리 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CF, 각 차수별로 자기상관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기상관 개수죠. 자기상관 함수 ACF가 전체가 나오고요. 시차 1, 시차 2, 시차 3, 시차 4 그리고 각각의 시차별로 개수를 이렇게 상관 상관도표에 플라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시차에서 인객값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관찰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시차별로 자기상관 여부를 파악을 해서요. 그것으로부터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그 시도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상관을 찾기 위해서 레그 플랫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낯설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조금 더 보완을 좀 해보면요.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 그 자기상관의 여러 유형들이 도표로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상관이 없는 경우는 그 첫 번째 임의성라고 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그 내용 설명이 있고요. 비임의성, 랜덤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상관 함수의 어떤 패턴하고요. 그 다음에 레그 플랫 이렇게 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중도적인 비임의성은 그 막대 그래프가 띄엄띄엄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자기상관 함수가 또 그 산점도 자체도 약간 좀 펑퍼짐하게 중도적인 형태의 그 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촘촘하게 자기상관 함수가 형성되어 있고요. 강도도 굉장히 큰 그 형태의 산점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맨 밑에는 사인형은 좀 독특한 케이스로 자기상관 함수가 양과 음을 좀 반복하고 있고요. 산점도는 좀 원형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이 이제 늘 존재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과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상과 레그 플랫을 통해서 자기상관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제 7강에서는 그래피컬 서머리와 정규성 검정 플랫을 이용해서 기본 가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